수돗물 유충 사태가 수돗물 유충 불안이 전국으로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수년째 이어지는 녹조 현상 등 수자원 안전의 위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량 유해 물질도 굉장히 제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그 정수 처리 기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고자 한 우물만 판 남자가 있습니다. 미래 환경에 대비해 수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울에 위치한 한 연구원. 연일 이어진 장맛비가 잠시 멈추고 먹구름 사이로 해가 뜨자 연구실은 바빠집니다. 빨리. 이해 갔다가 설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올라고요. 마치 응급실을 방불케 하는 현장.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지금 해가 떴을 때 빨리 실험을 해야 돼가지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 장소는 연구실 옥상. 해가 뜨기 무섭게 여러 실험 장치를 직접 끌고 가 재빨리 준비하는데요. 이번 실험이 햇빛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개발한 막종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질공학 연구만 30년, 송경근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실험을 위해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물이에요? 이거는 그 소금물입니다. 그 고립 지역이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없을 경우에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금물을 가지고 실제 담수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박사 팀이 연구하는 막중류는 바닷물로 먹는 물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막정류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겨진 물이 태양열 흡수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을 받아서 온도를 높이게 되고요. 데워진 물은 이쪽 막증류 모듈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는 채널로 흘러가고 반대편에는 찬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이 수증기를 발생해서 그 발생된 수증기가 통과하게 됩니다. 수증기만을 통과하기 때문에 깨끗한 순수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태양열 흡수체를 통해 데워진 바닷물을 순환시키고 다른 한쪽은 낮은 온도의 물을 순환시켜 양쪽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된 수증기만을 모아 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수처리 기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은 송 박사 팀이 고안한 막중류 모듈입니다. 저희가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막증류 모듈입니다.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채널이고요. 요 반대편에는 차가운 물이 지나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통과되지 않고요. 기체 상태에 아주 미세한 수증기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요. 보기에는 얇은 막이지만 그 성능은 무시할 수 없다네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 그 유충 문제잖아요. 이 경우에는 유충들이 이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 안에 있는 오염 물질들은 증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그 미래의 그 정수 처리 기술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 높은 열이 필요했던 기존 방식의 단점도 극복했다네요. 지금 데워져서 물 온도가 51.5도까지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온도로도 수증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100도로 끓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100도가 아니어도 수증기는 발생을 합니다. 온도차로 생기는 증기압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멤브레인을 통해 기체만 투과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1세대 그 해수 담수화 기술이 증발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건 물을 거의 물이 끓는 정도의 수준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고요. 또 2세대 그 기술이 역삼투법입니다. 역삼투법은 멤브레인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고압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막증류 같은 경우는 역삼투 내지는 증발법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에서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게 쓰는 에너지마저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송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연구원 내 태양열을 연구하는 동료 박사를 통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좀 보통 까만색의 코팅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보통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코팅해서 씁니다. 근데 이거는 메탈하고 유전체하고 여러 층을 겹쳐서 쌓아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전부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보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다시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이렇게 차올라서 그 데워진 물이 이제 그 멤브레인 모듈로 가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죠. 용인의 한 정수장에서 송 박사의 막중류법을 시험한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야에 권위 있는 국제 저널에도 소개됐는데요.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그날 오후 인근 하천으로 나온 송 박사는 뭔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희가 하천수 모니터링 위해서 가끔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모든 처리 과정을 마치고 방류된 물이지만 아직 해야 할 연구가 있다는데요. 얼마가 나와? 네, pH 7.52 나왔고요. 기호 농도 7.2도 나왔습니다. pH는 중성 영역이고요. DO 농도는 포화 농도에 가까운 농도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데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투명도도 있고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이제 검출이 되죠. 하수 처리를 통해 방류된 물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방류 기준에 없는 또 다른 오염 물질이 남아 있다는데요. 그가 찾고자 하는 이 물질의 정체는 미래에 사람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의약 물질입니다. 저희가 가수가 처리되고 나가는 방류수에 대해서 저희가 의약 물질들하고 그 미량 유해 물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의약 물질인 네프로넥스, 아세타미노펜 이런 물질도 같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를 통해 일부 성분은 정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약 성분. 특히 유럽,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미량 의약 물질에 대해서 규제 기준이 마련돼 갖고 현재 규제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규제들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선 이미 몇 가지 의약 성분에 대해 하수 처리 방류 기준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송 박사는 미래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가는 길에 놓인 연못도 물을 연구하는 그에겐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붕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이렇게 사람 근처로 몰려옵니다. 혹시 먹을 게 있을까 해서. 사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거고 의학적으로 혁신을 이룬 그런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국의 의사들이 뽑은 게 상하수도 기술입니다. 유럽에서 뭐 수인성 전염병들 때문에 사람들 생명이 굉장히 짧았었는데 상하수도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런 수인성 전염병들이 사라지면서 인간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역할을 한 것들이 상하수도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장영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장영실 상을 받고 그 업적으로 해서 제가 2002년에 4월에 키스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장영실 상입니다.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실제 쓰일 수 있는 연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행히 쓰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굉장히 보람도 느낀 그런 경우였습니다. 1990년에 입사한 송경근 박사는 초기에는 하수 처리와 정화조 분야를 연구했다는데요. 장영실 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은 무엇일까요? 키스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질소인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질소인을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질소인 처리에 대한 연구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키디아 기술입니다. 오염된 하수를 비롯해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산소를 넣었다 빼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의 공간으로 나눠야 했는데요. 송 박사의 기술은 이를 하나로 합친 것이 특징입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하수가 처리가 되는 건데요. 질소나 인인 경우에는 그 조건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을 교대로 만들어줘야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됩니다. 이 기술은 여러 공간을 나누어 하수를 처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곳에서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처리해 비용과 부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키디아 공정이 최초로 적용된 하수 처리장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하수 처리장.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 이 공정법이 적용된 하수 처리장은 45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장영실 상도 받았고 또 키스틴 상도 받고 또 이게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됐으니까 돈도 버는 셈이죠. 기술 이전 비용을 저희가 또 개발자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과도 얻고 그래서 자부심도 얻고 그런 아주 좋은 기억입니다. 90년부터 30년간의 연구로 우리나라 하수 처리 역사를 함께한 송경근 박사.
시대에 따라 하수 처리 기술이 바뀌듯 그의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는 아, 수염이요? 뭐 일단 그 멋있지 않습니까? 제 나름으로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뭔가 좀 자신감을 갖고 그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수염을 기르고 나서부터는 앞서서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인근의 한 식당에 모인 연구원들. 반주 항상 하시지 않으세요? 반주 항상 하시죠. 반주 식사하실 때마다. 요즘에 젊은 연구자들은 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경근 박사님이나 저나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술을 조금 마시는데 송경근 박사님하고 저는 송경근 박사님은 30년 되셨죠? 저는 20년이 조금 23년째. 총 한 뭐 10년 차쯤 된 것 같아요. 10년 차. 저 이제 5년 돼가요. 15년 9월에 와가지고. 3년 차, 2년 차, 3년 차. 저 2년 차입니다. 2년 차. 여기는 지금 4개월 차입니다. 제일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일 오래됐죠. 박사님처럼 저렇게 좋은 연구해가지고 저도 이런 다큐멘터리를 출연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돼요. 묵묵하게 또 연구를 이렇게 연구를 오랫동안 한다는 게 되게 좀 어떤 끈질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끈질기게 잘 해오셔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옆에서 배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박사님들도 송경근 박사님의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조만간 더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연구한 지난 30년.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걸 처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운명이죠. 운명.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니까 그 침추술을 만지고 나면은 이게 냄새가 온몸에 배고 이게 손을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고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눈이 이상해져요. 냄새가 나니까. 저는 계속 맡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처리돼 갖고 나오는 깨끗한 물을 보면 또 자긍심도 생기고요. 또 성취감도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폐물 속에서 피어난 끈기와 열정. 그 덕에 오늘도 강물은 맑게 흐릅니다. 최근 새 논문을 준비 중이라는 송경근 박사. 멤브레인을 활용한 수처리 기술에도 단점이 있다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에 오염이 되면 이제 나오는 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그 멤브레인이 막히는 현상, 그걸 이제 파울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멤브레인이고요. 막힘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크 형태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미디어들이 이제 멤브레인 표면을 이제 닦아내는 역할을 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파울링에 관련된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국제학회 논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 그의 도전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번엔 실증 테스트를 위해 훨씬 큰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굉장히 키운 거죠. 그래서 처리하는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거라서 양을 늘리려면 멤브레인 사이즈도 커져야 됩니다.
커진 멤브레인에 더러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돕는 장치를 설치하는데요. 구멍 맞춰야 돼 힘들거든요 지금 다. 그런데 실험을 돕는 연구원의 얼굴에서 어딘가 송경근 박사와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왜 키스캔 하나 올라가? 여기 실험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수영을 기르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박사님이 수영을 좋아하셔서 저희도 좀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안 깎아서 그런 것 박사님도 이렇게 멋있게 기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방송을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깔끔하게 해서 왔을 건데 이게 오늘 또 방심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완성한 장치를 들고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하수 처리장. 실험실이 아닌 실증 테스트를 통해 그의 연구 결과를 검증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새로운 장비. 태양열은 아닌 듯한데 무슨 장비일까요? 이게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저 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전기를 활용한 수처리 방법인데요. 어떤 원리로 물이 깨끗해지는 걸까요? 질소와 인 이게 많아지면은 물에 이제 그 녹조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그 전기 투석을 이용해서 이런 이온들을 제거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질소는 암모늄 이온하고 그다음에 그 인은 포스페이트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리를 하는 거고요. 암모늄 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포스페이트 이온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을 선택적으로 분리시키는 막에 전류를 보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전류를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부지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또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키디아 공정을 넘어 좀 더 진일보한 질소와 인 처리 공정을 연구하는 송 박사. 설정을 마치고 마침내 전기를 이용한 공법 테스트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그이기에 이 순간 가장 긴장되는 한 사람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값, 어떤 의미일까요? 물에서 이온이 제거되면서 그 전류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서 전류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물속에 있던 이온들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온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깨끗한 물에 가까워진다는 뜻인데요. 하수 처리뿐만 아니라 정수장, 해수 담수화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물은 생명이죠, 생명. 물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더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인류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구나. 사람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 3일.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자 30년을 바친 송경근 박사. 그 기술로 세상은 오늘도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긴 시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다니.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파야 될 것 같고요. 그 30년 동안 연구한 그 인생을 한번 반추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고 물을 깨끗이 하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